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해서 강의의 완벽도만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의가 좀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뭔가 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는 그 강의는 늘 성공한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저도 강의를 오래 해보니까 이제 지금 다른 사람 강의를 보면 저 사람 강의의 어떤 논리적인 이런 흐름이나 개연성이 매끄러운 사람도 있고 되게 이게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오버액션한 사람도 있고 뭐 그게 객관에 다 보이는데 그러더라도 어떤 진정성과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이 사람들한테 뭘 주려고 하는 이런 거가 있으면 대체로 반응들이 다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스마일 게이트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이 징기스칸을 주제로 해서 한 10차례 워크숍을 했어요. 이제 그 회사 회장님이 이제 뭔가 거기서 이제 리더십과 경영의 인사이트를 받으려고 쭉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거기 팀에 껴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듣고 나중에 제가 리포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강의가 이제 그 조선일보 출신의 김종래 씨가 하는 징기스칸 강의예요. 이분 강의는 아주 거칠고 정제되어 있지 않고 또 때로 앞에 강의들은 주로 이제 학자들이니까 아주 검증되고 정제된 얘기들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자기의 주관적 예측, 견해 뭐 이런 걸 막 섞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66세인가 이랬는데 정말 이분은 거의 이 강의하고 그냥 사라질 것처럼 완전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팔을 걷어붙이면서 막 그냥 판서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 말리지 않으면 그냥 밤새 강의를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의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죠. 나도 옛날에 저랬었고, 그리고 역시 강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진정성, 그 다음에 내가 멋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노력이 결국은 강의의 어떤 평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약간 이제 그렇게 한 3, 4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문 강사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게 2013년 잠깐만 14, 15, 16, 17, 18. 2013년 가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 달에 강의가 한 10개가 있었어요. 강의 10개를 해놓고 이제 그만둔 거죠. 근데 10개를 하고 나니까 강의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한 군데도.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10개 하고 11월, 1월, 2월 3개월을 그냥 손만 빨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동안 이게 직장 생활 하면서 이게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 착각이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행히 2월 달부터 강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이게 강연 시장의 비수기인 걸 내가 모르고 그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11월, 1, 2월이 이게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강의를 했는데 아무튼 전업 강사 첫 해부터 제가 200회씩 했어요. 제가 2, 3, 4에 그때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강의 요청이 막 본물처럼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고민이냐면은 프레시안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레시안은 강의 한두 번 할 때는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다 제가 첨삭해주고 그 사람의 고민을 이렇게 이제 다 들어주고 그러는데 강의를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5건 다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강의가 막 이제 막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고민하기 시작한 게 강의의 루틴과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다. 그러니까 루틴과 매뉴얼이 있어야 제가 특별하게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내일 강의가 들어와도 예 알겠습니다 가서 그냥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매뉴얼화 시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그야말로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강의를 이제 뭐 한 달에 막 20건씩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경험을 패턴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의 패턴화한 게 이제 저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처음에는 이제 어설픈 패턴이죠. 그런데 하다 보면은 반응이 좋은 어떤 강의에 이렇게 섹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보고서로 전환하는 이런 걸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회 의정연수원 가서 강의했을 때 그야말로 얻어 걸린 거예요. 그 보고서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국회 사이트를 막 봤더니 이제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도자료가 보니까 보고서의 요소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서 이제 보도자료 전환 학습을 하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실습을 해보니까 좋더라. 또 스티브 잡스 축사를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제가 말하는 글쓰기의 어떤 많은 내용들이 이게 설명하기 제일 좋은 텍스트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설명하면 사람 재미없으니까 원리를 설명해주고 요약을 시켜보고 요약한 걸 제가 피드백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거. 또 노원구청 가서 강의하다가 또 노원구 보도자를 갖고 해보니까 또 그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어떤 섹터가 특히 반응이 좋은 것들이 생기고 그런 섹터는 점점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매뉴얼이 생겼고 제가 지금 대충 제 강의를 쫙 한번 펼쳐보면은 한 80시간 정도는 80시간짜리를 할 수 있는 강의의 매뉴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쭉 어떤 강의 원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80시간 중에서 이렇게 모듈화 해가지고 딱 하는 거거든요. 준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그 모듈에 맞춰서 하고 또 하나는 강의가 곧 연구입니다. 저는 책을 보면서 뭐 이제 글씨책도 보고 다른 사람 강의도 들어보지만 거기서 들은 거로다 별로 활용하는 일이 거의 없고요. 제가 이제 주로 거기 수강한 사람들한테 과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과제를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걸 피드백하다 보면 놀라운 예문이 나와요. 그 예문을 제가 발견하면은 정말 그날은 로또를 당첨한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를 수강생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대충 예측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요 정도 나올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이제 사고가 확장이 되면서 다음에 이제 그걸 또 그렇게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강의하고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무슨 저는 연구하는 거가 없고, 그러니까 따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좋은 글쓰기 예문을 찾기 위해서 한동안 신문을 많이 봤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주로 주목하는 게 표현이나 문장보다도 저는 구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구성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좋은 예문을 발견하면 이제 그거 갖고 일단 저희 딸들한테 시켜봅니다. 예. 저희 딸들 둘한테 시켜봐요. 예. 그러면 이제 걔들이 이렇게 해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또 제가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강의에 한번 그걸 해봅니다. 해보면 이제 그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강의를 뭐 며칠간 해도 별로 힘은 들지 않아요. 예. 예. 왜냐면 이제 지금 거의 다 예측 범위 내에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또 제가 어느 순간에 또 한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슬슬 발견해가고 있죠. 너무 매뉴얼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러나 이게 이제 매뉴얼이 갖고 있는 또 단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실습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실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실습은 또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틀은 매뉴얼로 딱 짜여져 있고 그리고 안에 그 각각의 내용은 실습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영역과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 이렇게 서로 교직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실습을 하면 저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첨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문을 이제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쭉 한번 보면은 뭐뭐 지적 이렇게 딱딱딱 해주고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강사님 어떻게 저걸 이렇게 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뭐 거의 수백, 수천 번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글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이제 다 손에 잡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거기서 이제 예측을 뛰어넘는 제가 예측했던 걸 넘어서는 게 나오면 그건 제가 또 로또를 받은 거고 이렇게 이제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제 강의에 대한 반응은 처음에는 별로 재미없어요. 한 30분, 1시간 정도는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도 없고 또 별로 웃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실습을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 반응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 저 사람이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그러니까 약간 이 요즘에 그 수강생들이 어떻게 되면 말 몇 마디 하면 검색을 다 합니다. 스마트폰 검색해서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다 뜨는 얘기인지 아니면 저 강사만의 얘기인지를 벌써 다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인터넷에서 뜨지 않는 얘기를 해야만이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이 진짜구나라고 느끼는데 그게 1시간 걸립니다. 저는. 휴대폰 못하게 해야겠네요. 네? 휴대폰 못하게 해야겠네요. 아니 그런 게 뭐 그게 그러니까 그게 1시간 걸치는데 제가 이제 장점은 뭐냐면 좋은 조건은 뭐냐면요. 저는 이제 강연이 아니라 강의거든요. 강연은 이제 그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한두 시간 만에 뭔가 퍼포먼스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그냥 어느 회사에서 저희 8시간 교육해주면 8시간 무조건 제가 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끌려온 사람이 주로 제 강의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쉽게 말하면 영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의 어떤 힘든 거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어떤 얕은 요구에 절대 영합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환경부에서 한 3일간 강의를 했는데 생산성 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강의를 그러니까 거기서 따로 용역을 제가 강사가 돼서 한 거예요. 그 생산성 본부 직원이 이제 3일간 내내 제 강의를 듣고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 봤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웃긴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3일간 강의를 하세요? 아니 뭐 웃길 필요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뭐 재밌는 동영상도 막 브레이크 타임에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어제 그런 동영상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강의 평가는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얕은 요구에 영합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에 무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게 제가 다 다른 지점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나가고 싶고 또 사실 이 회사를 만든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도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언발의 오줌 느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은 제가 1년에 10번도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회사나 그 기관이 어떻게 문서를 쓰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준비된 것 갖다가 그냥 10번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평가 좋게 나오니까 뭐 저야 뭐 많이 불러주면 좋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10번 가서 강의하면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미세한 변화는 있겠지만 구조적 변화는 만들기 어렵다. 그러려면 내가 이 회사가 실제로 뭐 글이든 뭐든 어떻게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하고 거기에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교육을 해야지 이제 변화를 줄 텐데 근데 그냥 강사 신부들을 그게 불가능해서 회사를 만든 겁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대한 이제 사람들은 다 교육팀이잖아요. 이 영역은 교육팀이 아니라 기획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